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72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리그는 9월까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원래 8월 31일이 이른바 스탠다드 이적 기간 마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31일이 주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월요일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리그들은 9월 2일에 종료가 돼요.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뭐 최근에 그렇게 하기로 바꾼 이후부터는 그래서 현지 시각 8월 8일 오후 5시인가요? 그때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이미 마감이 됐고 다른 리그들은 아직도 이제 큰 건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탑7, 뭐에 대한 탑7이냐? 프리미어리그 탑7과 그리고 기타 유럽리그의 탑7,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유럽리그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장 의원님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탑7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여기 이적 시장이 끝났는데 네. 저한테 또 프리미어리그를 던져주시네요. 참 가슴 아픈 선수도 있고 뭐 또 잘 영입했다고 선수도 있는데 사실 베스트 7만 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라운드가 저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한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다를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한번 제 뭐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는 정하지 않을게요. 순위 안 정하고요? 네, 그냥 탑7 7명, 7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6,3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로 온 로드리 선수입니다. 로드리 선수. 네, 새롭게 로드리 선수는 또 펩 감독 체제에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지금 경기의 내용에서 보이고 있고 상당히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그런 전진 패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드리 선수가 다른 팀보다 이 맨체스터 시티 간 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을 높인 계기가 될 것 같고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페르난지뉴와 함께 허리라인에 아주 큰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미드필더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네. 6,300만 파운드란 이적료가 워낙 높은 이적료긴 하지만 요즘에 뭐 7천 몇백만, 뭐 8천만 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런 영입 이적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면 좋은 이적이지 않나. 네. 탑7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은 순위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 의원님도 거기다가 똑같이 순위 안 정하실 거예요? 뭐 어차피 저의 경우에는 리그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 네. 그냥 안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그냥. 네, 첫 번째 저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네덜란드 리그로 돌아간 선수가 있어요. 네. 퀸시 프로메스 선수. 음. 네, 세비야로부터 이제 아약스가 사실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한 클럽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꼬마 시절의 클럽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메스 선수의 이적료가요 1,570만 유로입니다. 1,570만 유로면은 요즘 이적 시장에선 돈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선수를 넣냐면 지난 시즌에 세비야의 팀 사정상 윙백을 봤어요, 이 선수가. 네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세비야의 지난 시즌을 관찰한 바로는 프로메스 선수가 그런 굳은 일 역할을 시켰어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했던 건 아니고 또 약간은 좀 합리적이지 않게 기회를 조금 적게 받았던 것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세비야의 지난 시즌에 있어서 이 프로메스 선수가 정말 살신성인적으로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하는 걸 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아약스가 데려간 이유는 아직은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에크 선수라든가 네레스 선수가 올여름이 이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초 뭐 8월 말이 되기 전까지 어디로든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설사 또 이 선수들이 남는다 치더라도 아약스는 프로메스 선수를 가세시킴으로 인해서 타디치 선수라는 또 기존의 베테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메스 선수가 가세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용이라든가 데일 리우트라든가 지금 사실 이탈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팀의 클래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베테랑 선수를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메스 선수의 실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1,570만 유로라는 요즘 기준에서의 상당한 이 헐값은 저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영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에크나 네레스가 나가더라도 이제 프로메스가 있으니까 아약스는 타디치 선수와 더불어서 여전히 공격 라인은 별 걱정이 없을 겁니다. 클래스는 이어진다. 네. 프로메스 선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 영입 두 번째 선수 누구예요? 두 번째 선수는 아스날의 니콜라스 페페와 다비드 루이즈. 아, 네. 그거 두 선수 다 그냥 개별해도 되는데 또 개별해도 묶으셨네요 묶었어요. 또. 아니 근데 꼭 장혜원님이 아스널 얘기하실 때는 아스널에 한번 이렇게 한의원님을 한현님 먼저 쳐다보고. 박수를 치시기를. 네. 니콜라스 페페 선수는 릴에서 지난 시즌에 22골과 16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득점력도 있고 스피디하고 또 테크닉도 있고 왼발 결정력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득점력도 있지만 상당히 센스도 있고 또 이선에서 연계를 도와주는 그러한 공격수 움직임도 윙포드로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세바요스 선수의 임대 영입과 함께 공격 라인에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역시 기존에 있는 공격수들, 네, 라카젯,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에게 상당히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바요스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외질 선수에게도 외질 선수의 활용에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입이고, 또 이적 시장 막판에 800만 파운드라는 첼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막판 꿀영입이죠. 네, 제가 볼 땐 다비드 루이즈. 다비드 루이즈 같은 성향은 기존에 한의원님도 아스날은 중심을 잡아줄 캡틴, 네, 이런 캡틴이 먼저 도망갔죠. 네. 코시엘리 선수가. 네. 그러고 나서 정기장 안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유형의 그러한 선수도 필요했고, 그것이 물론 나쁜 쪽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다비드 루이스 같은 유형은 아스날에게 팀의 어떤 경기 중에서의 분위기 전환이나 또 그런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 필요한 선수가 들어왔다. 활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그렇죠. 될 거예요. 네, 그래서 3백을 쓸 때, 또 4백을 쓸 때, 또는 심지어 전천후 플레이로서 물론 스타일이 비슷한 뭐 귀행두지 같은 선수도 있으면 기존에 있는 루카스 토레이라, 자카 뭐 이런 라인을 또 빌드업 시에 도와줄 수 있는 영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방의 롱패스나 또 전진해서 앞에서 또 공격 빌드업을 또 가담을 해주는 역할에 있었어도 다비드 루이즈는 아스날에게 매우 좋은 영입이다. 네. 챔스 진출에 힘을 보태줄 두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 또 한의원님은 네덜란드 리그를 했으니까 이번엔 프랑스 리그 한 명 하겠습니다. 네. 세비야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긴 파블로 사라비아. 네,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52경기에서 정말 잘했죠. 23골, 17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무려 4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유럽 전체 기준으로도 손꼽을 정도죠. 40개니까. 그 정도인데 아까 퀸시 프로메스 선수가 1570만 유로였거든요.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는 1800만 유로. 네. 지금 환율로 244억 정도. 이 1800만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 선수를 얻었어요. 네. 요게 바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세비야가 요거는 사라비아 선수 애초에 바이아웃을 조금 약하게 잡아놔가지고 네. 그냥 바이아웃 딱 내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꿀 영입이고, 요 선수는 특별히 엄청나게 번쩍번쩍 빛나 보이지 않지만 최대의 강점은 어느 경기나 거의 기복이 기복 없다. 없이 항상 자신의 에버리지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복 없이 팀에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그런 걸로만 보면은 번쩍번쩍하는 선수보다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약간 이런 선수가 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은 뭐 여러 해 전부터 사실 번쩍번쩍한 선수 내지는 실제로는 별로 번쩍번쩍하지 않은데 번쩍번쩍하게끔 보이고 싶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영입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근데 그런 팀일수록 사실 그렇게까지 슈퍼스타처럼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자기 할 일 다 해주면서 공격 포인트 아주 쏠쏠하게 올려주는 이런 자원이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라비아 선수는 지난 시즌 데뷔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헐값 없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꿀 영입, 최고의 영입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고의 실속 영입. 예. 싼 영입. 네. 사라비아. 싸. 얼마예요, 이 선수? 사라비아. 사라비아. 죄송해요. 계속 갈게요. 네.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는 웨스트햄의 파블로 포르날스 선수와 세바스티안 할러. 보통 이 듀엣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듀엣으로 그냥 단어 할래요. 붙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2,400만 파운드
영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좀 싼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조금 그 싼 프리미어리그에서 편이에요. 영입하는 이적 시장에 비해서는 저는 이 선수 능력에 비해서는 좀 네. 싸.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특히 지지난 시즌에 BRL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 기록적으로도 어시스트 공동 1위를 메시 수아레즈와 네, 함께 더 들어서. 차지했던 이 선수가 상당히 창의적인 수루 패스 같은 패스에 능하고 그리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웨스트햄에 사실 꼭 필요한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웨스트햄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데클란 라이스는 뒤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빌드업이지만 주로 이제 전진 패스보다는 측면 전개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선에서는 필리페 안데르손과 란치니 선수의 움직임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다들 뭐 스노그라스는 그냥 자꾸 공 몰고 들어가서 왼발킥을 올리거나 하는 유형이고 야르몰렌코는 1대1에서 자꾸 본인이 왼발 슈팅만 시도하려고 그러고 사실 아르나우토비치가 뭐 공격수로 또 활약을 시키는 경우도 펠레그리니 감독이 있었지만 아르나우비치 같은 유형은 제가 볼 땐 전문 스트라이커는 아니고요. 이 할러가 팬들이 아시다시피 요비치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좋은 공격 투톱으로 골도 좀 꽤 많이 넣어주고 했던 자원인데 여기서는 원톱으로 나와도 그러한 역할을 그 이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선들과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공격적인 한방도 있고 또 포스트 플레이도 상당히 잘해주고 그래서 이선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공격적으로는 이 두 선수 영입이 기존에 잘 네임밸류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았던 파괴력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 네. 이번에는 리옹으로부터 베티스로 옮겨간 뭐 사실 유명한 선수입니다. 나빌 페키르 선수. 네. 이 페키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던 선수거든요. 이 페키르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정말 경이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작년 여름에 이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알려졌지만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가 사실 분명치는 않아요. 정말 그게 부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약간 원인 불명의 이유로 리버풀 행을 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페키르 선수가. 그런데 그 선수가 이번에 이제 리옹으로부터 베티스로 옮겼는데 아까 사라비아 선수보다 이제 조금 많아요. 1975만 유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옵션이 이제 1000만 유로가 더 걸려 있긴 합니다만 기본으로만 따졌을 때 268억 원. 근데 이 선수가 작년 여름에 어디 뭐 리버풀이든 또 다른 빅리그 뭐 빅클럽으로 옮겼다면 이 선수도 아마 제 생각에는 6, 7천만 유로는 갔어야 될 선수예요. 네. 그런데 지금 베티스가 리옹으로부터 영입한 액수가 그것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 선수가 그럼 정말 부상 문제가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모든 대회 도합 39경기에서 12골 9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시즌이 워낙에 엽기적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폼이 좀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 바꿔서 한번 다시 으쌰해서 재도전하면 페키르 선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간과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베티스가 거의 굉장히 좋은 장사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39경기 뛰었으니까 사실 부상 이슈는 별로 뭐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페키르 선수가 올 시즌에 베티스에서 상당히 잘한다면 다른 빅클럽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렇게 싸졌는데 왜 안 데려왔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나중엔 들 거예요. 어쨌든 요 페키르 선수가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는 거는 올 시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베티스가 페키르 선수의 새로운 환경, 뛰놀 수 있는 환경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네 번째. 네 번째는 에버튼의 모이시켄. 한 의원님도 일부에서 슬쩍 언급을 했지만 이 선수의 잠재성을 고려했을 때는 유벤투스가 조금 아쉬운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에버튼 입장에서는 사실 모이세켄 선수 같은 유형은 지금 공격진인 칼버트 루인 또 윙포드 공격 다 소화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활용을 했던 히살리숑 이런 선수들에게 그대로 또 맡겼을 경우에 사실 히살리숑은 전문 스트라이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윙포드 성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칼버트 루인은 항상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 라인의 파괴력에 있어서 이선이나 미드필더 뭐 수비는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을 할 때 공격진의 경쟁을 통한 그런 발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라인이었어요. 그쪽에 모이세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금 영입이 되면서
팀에 많은 긴장감을 지금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당장 이번 시즌 초반부터 활약한다고는 전 단정 짓지 않지만 팀 내에 그러한 경쟁 구도를 갖춤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입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 모이세케는 아주 적절한 분위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에버튼이 잘 영입한 선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엔 좀 더 어린 선수 저도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으로부터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율리안 브란트 선수. 네, 96년생. 독일의 윙어이자 뭐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네. 이제 네. 이런 선수인데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레버쿠젠에서 뛰었으니까. 그런데 요 선수도 이적료가요 2,500만 유로. 점점 조금씩 올라가네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엄청 싼 겁니다. 유현님 왜냐하면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하시죠. 네, 저의 최고의 영입은 잘하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여기에 가성비까지 좋아 보이는 선수. 그게 최고의 영입입니다. 요 선수가 브란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모든 대회 도합 43경기에서 10골 17어시스트를 했어요. 그 27개의 공격 포인트예요. 네. 어시스트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축구 지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리고 브란트 선수의 실력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텐데 이 선수가 2,500만 유로인데 요것도 바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2,500만만 딱 내면 되는데 요게 339억 원인데요. 이것도 브란트 같은 선수가 만약에 잉글랜드 안에서 있었는데 옮기잖아요. 6, 7천만 원 기본적으로 가요. 수비수들이 지금 7, 8천만 하는 시대인데 브란트 선수 정도의 공격 포인트면은 이거 뭐 7천만 이하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2,500만에 얻었어요. 올 시즌 정말 영입을 잘한 팀 중에 하나가 도르트문트이고 이미 슈퍼컵도 바이에른 뮌헨 이기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 저는 분데스리가 예상하라고 그러면 왠지 한번 분데스리가는 한번 도르트문트에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영입을 잘했는데 그 대표가 율리안 브란트입니다. 그 안에 주역. 예. 네, 뭐 한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한준희의 실속 영입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실력 없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꾸 프리미어리그 빗대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실속파로 얘기를 하시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여긴 기형적인 리그예요. 여기선 그런 실속파 이해합니다. 영입을 찾을 이해합니다. 수가 없어요. 여기랑 비교를 하지 마시죠.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다섯 번째 선수. 네. 여기는 실속 영입보다 비싸게 주더라도 잘한 영입. 먼저 뺏어 오거나 뭐 네, 이런 네, 영입이죠. 그렇죠. 맞죠. 그 대표적인 토트넘의 탄귀 은돔벨레 영입. 아, 네. 왜안 누구는 나왔어요?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데려가느냐의 문제에서 토트넘이 생각보다 빠르게 5,400만 파운드에 합의를 하면서 리옹으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돔벨레는 뭐 올 시즌 이제 적응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가 지금 이적 시장 바로 전에 녹하기 때문에 로세스 선수가 가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될 확률이 높죠. 토트넘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돔벨레는 기본적으로 중추 역할 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기술적인 역량, 또 박스 투 박스 능력, 패싱 능력, 공격 지원 능력, 적당한 수비력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령도 완전히 이제 전성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냐 아니냐 그 시작점에 있다고 보여져요. 토트넘에서 올 시즌도 그렇지만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좋은 미드필더를 빨리 얻었다. 네. 네, 은돔벨레는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저의 다섯 번째는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어떤 리그에서는 7, 8천만이 기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로마에서 나폴리로 옮긴 그리스의 코스타스 마놀라스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리에아에서는 유벤투스에도 훌륭한 수비수들이 있고 또 다른 팀에도 있습니다만 세리에아에서 근년에 보여준 걸로는 팬들로부터도 거의 최고급으로 칭송받는 수비수예요. 그리고 마놀라스 선수가 은근히 올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발도 센터백으로 빠른 편이면서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또 가세가 되면서 특유의 그 그리스 수비수들의 아주 몸싸움이라든가 투쟁심 그런 것도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종합적으로 괜찮은 수비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3,600만 유로. 네. 우리 돈으로 489억 원 정도인데 다른 구단들이 그렇게 욕심내는 쿨리발리 선수를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쿨리발리 마놀라스의 조합이 되면 덜리흐트 키엘리니 뭐 이런 조합도 있겠지만은 그 조합 못지 않은 조합일 수가 있다. 네. 쿨리발리와 마놀라스면은 아마 나폴리 팬들은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을 공산이 기대하겠죠. 크고 가격이 다른 쪽 수비수들의 반 이하다. 네네. 3,600만 유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의원님에게. 한의원님, 예, 아스날로 예.
마놀라스 3,600만 유로에 가져갈래요? 다비드 루이스 800만 파운드에 가져갈래요? 누가 가져가시죠? 800만 파운드니까는 그게 한 1,000만 원 되겠죠? 저 다비드 루이스 가져가야죠.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너무 프리미어리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아, 그렇죠. 해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저 요즘 표현을 잘 모르는데 그 다비드 루이스 해자. 적당한 2년 계약. 김혜자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6번째 선수. 저의 6번째 선수는 벨기에 리그 스탄달 리에주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한 무사 제네포. 네. 이 선수 말리 국가대표로 네이션스컵에도 지금 참여를 했다가 왔는데요. 이 선수 이제 좋은 윙포워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힘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또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 선수가 사우스햄튼에 무언가 답답했던 측면 공격 라인 또 득점 지원에 분명히 힘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상당히 적당한 가격 1,400만 파운드니까요. 네. 제가 보면 프리미어리그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 김혜자 선생님. 네. 해자 영입. 예. 네. 미시고 계시는군요. 사디오 마네나 이런 선수들처럼 폭발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영입이고 좋은 가격에 시도를 했다. 사우스햄튼이 잘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의원님의 6번째 선수. 네. 아스날로부터 유벤투스로 프리로 간 아론 램지 선수. 네. 이적료가 없는 프리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로서는 정말 이거는 잘한 영입이고 물론 아스날 입장에서는 램지 선수를 계속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는 아쉽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램지 선수는 유벤투스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유벤투스의 미드필드 진용에서 필요한 것이 뒤쪽에서 볼을 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침투를 통해서 상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유벤투스가 아마 올 시즌 겪을 약간 약점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팀 스피드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램지 선수는 그 대목에서도 역동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동성 및 침투에 의한 상대에게 가하는 어떤 치명타 이적료까지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론 램지 선수는 올여름 상당히 정말 좋았던 네. 영입 중에 하나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의원님의 마지막 선수. 마지막 선수는 제가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조금 눈여겨봤었어요. 브렌트포드에서 아스톤 빌라로 이적한 에즈리 콘사 선수입니다. 네. 1,200만 파운드의 영입 센터백인데 센터백으로서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성이 좀 상당히 풍부하고 이번에 완전 이적을 시킨 타이론 밍스와 함께 아스톤 빌라도 이제 여러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에서 에즈리 콘사 선수는 지금 1,200만 파운드에 가치잖아요. 1,200만 파운드.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록 이제 승격을 오랜만에 한 아스톤 빌라지만 수비 쪽에서는 콘사 선수가 상당히 그래도 인상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잉글랜드의 뭐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센터백 자원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콘사 선수를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7 안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의원님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탑 7을 알아봤고요. 이제 한의원님의 마지막 네. 7번째 선수요. 마지막은 7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저도 메가 영입을 하나 딱 넣습니다. 네. 7,500만 유로, 1,016억 원 이적료에다가 나중에 이제 옵션이 1,100만 유로 더 붙을 수도 있어요. 프랭키 더영, 아약스로부터 바르셀로나. 저의 그 7 안에는 일단은 여기는 더영 선수를 가장 먼저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프리시즌에 하는 것만 봐도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선수 같아요. 거의 바르셀로나에 오기 위해 태어난 선수 같은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위치에 먼저 가 있습니다. 네. 상대의 길목을 잘 막고 또 뒤따라 붙는 수비도 상당히 끈질기게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빌드업, 뭐 패싱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더영 선수는 이미 프리시즌에 보여준 것만으로도 바르셀로나에서 애초부터 축구했던 선수 이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바르셀로나가 사비, 이니에스타의 시대가 가고 부스케츠까지도 지금은 좀 노쇠화된 상황에서 정말로 이거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런 미드필더 하나는 필요했거든요. 더용 선수는 가격이 좀 비싸도 이거는 너무도 잘 맞는 것 같다. 나머지 이제 다른 선수들은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반면 더용 선수는 지금으로 봐도 그냥 합격인 것 같아서
한 명 포함시켰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기타 리그 최고의 영입 탑 7을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프리미어리그는 벌써 경기가 시작이 됐고 그렇지만 우리가 뽑은 탑 7이 지금 첫 경기에서 막 그렇게 잘 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길게 보고 저희가 예상은 예상이니까 네네. 네, 예상으로 봐주셔야지. 이 선수들은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잘한다. 절대 보장 못합니다. 저는 첫 경기에 나올 선수들이 없으니까 이제 장현님 선수들이 이제 첫 경기에 나올 텐데 저 중에 이제 뭐 퇴장당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선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경기하다 보면 퇴장 당할 수 있어요. 그럼요. 판단 못 보고.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게 바로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수들 유의있게 잘 지켜보시면서 또 시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기대하시기도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